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이거 뭐 앞장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게 가상, 초월, 뭐 이런 거를 뜻하는 메타하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메타버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현실 세계,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나눠졌지만 현실 세계와 같은, 근데 이게 분야가 사회, 경제, 문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뭐요?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 사회, 경제, 문화 이랬지만 거의 전 부문에 거쳐서 이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메타버스 쪽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자꾸 보는 거죠. 근데 가상의 세계인데 그 어느 분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 어원은 1992년에 미국 SF 작가 닐 스테프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초로 언급됐다 그래요. 뭐가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냥 씁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려면 선제적으로 5G 이런 게 상용화돼야 돼요. 이게 점점 5G 쪽이 발달해야 우리가 이런 가상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디 놀이공원처럼 가서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5G 상용화가 점점 발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더더욱 이번에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 되니까 뭐 사실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 문화, 뭐 어떤 분야에서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러니까 VR, AR, 혼합현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 기술 발전으로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를 꼭 다 알아서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상 가상현실, VR은 뭐고, 증강현실, AR은 뭐고, 혼합현실, MR은 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해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좀 빨라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가상현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이건 뭐냐면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죠? 막 이렇게 뭐예요? 큰 스키 고글 같은 그런 거 쓰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눈에 이 가상현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 안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전쟁터에 뭐 있는 것 같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큰 초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자기가 축구장에 있어서 상대방이랑 축구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상현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인공현실 또 이걸 사이버 공간 많이 들어보셨을 까요 가상 세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산업 또 특히 군사, 의학 이런 거에 많이 활용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 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날엔 뭐 이제 이게 수술 같은 거 연습할 때 진짜 죽은 뭐 그 시체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것도 하지만 이런 이제 가상현실에서 할 수도 있고 군사에서도 또 상당히 많이 쓰죠. 산업에서도 상당히 그 위험한 공간에 대한 어떤 연습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증강현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AR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앞에서 설명한 VR 가상현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가상현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가상현실은 뭐고 증강현실은 뭔가. 그 차이점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주체가 허상이냐 실상이냐. 그러니까 있지 않는 가상을 전달해 준다. 그거는 뭐요? VR. 어, 가상현실이죠. 근데 실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증강현실이 되는 거예요. 증강현실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을 요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가상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떤 건물이 있다. 그럼 그 건물에다가 뭘 가상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해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러면 실제로 그 남해 바다의 실제 풍경에다가 가상의 뭐를 자꾸 이렇게 얹어서 그거를 봤을 때 남해 바다에 그런 가상의 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해 바다에 바다를 그 이미지를 실제로 그 찍어온 이미지에다가 뭐 돌고래가 있다면 돌고래를 이제 가상의 이미지로 겹쳐서 넣는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증강현실에서 어떻게 보냐면 남해 바다에 돌고래가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은 우리가 혼합현실이라고도 해요. 뭐예요? 그게 현실과 가상을 섞은 거니까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MR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증강현실이 그 발전하는 거죠. 증강현실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에 비해서 현실감이 뛰어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휴대용 기기, 특히 이제 우리 모바일 그 휴대폰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거잖아요. 게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증강현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3D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메타버스에 구성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돈 버는 주식 얘기인데, 그러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느냐? 첫째, 관련 기계 부품 제조업이 있을 테고, 이거 말고 뭐 더 미세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이나 그래픽, 뭐 플랫폼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섹션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뭔가 실어서 볼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상에서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이 이제 코로나 막 이러니까 BTS가 뭐 팬 미팅을 한다 그래요. 그럼 거기 수천만 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제가 그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계 부품 제조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선익 시스템. 이거 OLED 장비 제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표출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지 스튜디오나 뭐, 덱스터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영상 개발, 뭐, 플랫폼 개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랫폼 개발하는 그 기업,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맥스트가 얼마 전에 IPO 했는데 6,763대 1, IPO 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시 조금 주춤하던 메타버스 관련 산업에 불을 붙여버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네이버랑 관련 있는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내가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건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의는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대개 이제 이렇게 분류된다. 기계 관련 부품, 영상 그래픽, 그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 판단에 어느 쪽이 난 좋겠다고 생각한다. 뭐 그러면 또 그쪽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찾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금요일, 금요일까지 어젯밤에 거는 좀 아니고요. 그건 좀 빠졌고
하루 전 건데 이게 여러분 많이 아는 로블록스 메타버스에 관련되면 다 이거 이제 사죠. 그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죠. 많이 올랐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하단과 상단을 연결하면 이제 이런 형태, 플래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되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게 전부 이렇게 수렴하죠. 수렴. 그래서 요 꼭지점으로 갈 겁니다. 그 요 꼭지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요?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얘가 이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위쪽을 택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 빨간 선을 타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요 부분의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가격이 또 아니거든요. 이쪽이 여기였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지만 이건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80불 이하로 이제 여기서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다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메타버스 관련 주요 기업, 이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하도 많아요, 지금 메타버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지만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뭐 총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 100 정도 된다면 메타버스 관련된 거 한 2%나 3%밖에 안 되는데도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막 그 시장에서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도 광범위하게 이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진짜 광범위하게 관련 종목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주식을 뭐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7종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는 한 요 정도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많지만 그 많은 거 다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백만개미에서 한번 줄여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여기에 한 7개 종목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메타버스 이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관련 종목에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이 진위 여부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그런 뭐 7개 종목 이런 거 말고 뭐 굳이 뭐 이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 그 일부 관련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수익하고 진짜 직결되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붐이 불어서 우욱 움직일 때는 다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수익이죠. 얘가 내가 진짜 돈을 버나? 이거를 따지게 되잖아요. 항상.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석이 가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메타버스 하면 뭐 거의 이게 2차 전지 소재 부품 처음 움직일 때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메타버스 얘기만 하면 뭐 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게 조금 부담은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인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면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정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옥석이 가려져요. 진짜가 뭔가가 나오게 되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이 메타버스를 주식 투자하면서 전혀 관심을 안 둘 수는 없어요. 관심은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회사에 따라서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다 그거 관심 종목 이렇게 목록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넣으시고 이건 상시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 급락하면 또 사러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차 전지 처음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포트폴리오 상의 일부를 내가 뭐 이거를 뭐 메인으로 해서 메타버스에다가 우리 흔한 말로 몰빵을 치면 조금 위험하지만 내 포트폴리오 상의 메타버스 관련주는 일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건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부분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난 10%를 잡겠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일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긴 호흡으로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는 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거를 좀 갖고 시장 흐름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사실 이 마지막 페이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이런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메타버스 궁금해하시는 분들, 물으시는 분들 많아서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관련된 주요 기업, 그리고 메타버스를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